안녕하세요. 매화초등학교 한국어반 어린이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격 수업의 첫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앉아있는 순서대로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소영이, 수정이, 혜원이, 진우, 규범이.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냈나요? 선생님도 집에서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텔레비전도 보고 책도 읽었어요. 오늘부터 원격 수업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직접 만나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듣고 따라하면 한국어 실력이 쑥쑥 늘어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매화초등학교 우리 한국어 교실이 여기에요. 3층 여기쯤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매화초등학교 한국어반 어린이는 5명입니다. 여자 어린이 3명, 남자 어린이 2명이죠. 오늘은 친척을 부르는 말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친척. 여러분들 책을 168쪽을 펴세요. 168쪽. 1번 책이에요. 1번 책 168쪽. 친척을 부르는 말. 책 다 폈나요? 1번 책 168쪽. (168쪽) 친척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알아볼까요?
친족과 외촉을 아울러 이루는 말이에요. 친척과 외척을 아울러 이루는 말. 자, 친척은 친족, 외족. 그럼 여러분, 친족은 뭐예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친가, 친가. 외족은 뭘까요? 알겠죠? 외가, 외가. 친가는 아버지 쪽 가족이에요. 친가, 아버지 쪽 가족. 외가는 외갓집, 어머니 쪽 가족이에요. 그래서 친척은 친족, 외족 다 합쳐서 친척이라고 그래요. 친족, 외족, 친가, 외가, 친가, 외가 합쳐서 친척. 친척. 오늘 친척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친척을 부르는 말을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 같아요? 할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아파서 누워 계시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너무 슬퍼하는 걸 보니까 어쩌면 곧 돌아가실지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여러 자녀들, 손자들, 친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할아버지. 여기에 그림은 없지만 할아버지하고 결혼한 할머니가 계실 거예요. 똑같아요. 할아버지 부르듯이 할머니 이렇게 부르겠죠. 그래서 여기는 친척 중에서 친족에 대해서 여기는 오늘 이 그림은 모두가 다 친족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부인 할머니가 계시겠죠. 그 다음 그 옆에 이 화살표를 따라서 가보면 큰아버지께서 화를 내요. 큰아버지께서 화를 내요. 이 내요는 큰아버지께서 화를 내세요. 이렇게 존댓말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요가 아니라 내세요가 맞아요. 큰아버지께서 화를
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글씨를 쓸 때 아주 예쁘게 안 써져요. 왜냐하면 이건 펜으로 쓰는 게 아니라 와콤 펜이라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와콤에 대고 쓰기 때문에 아주 예쁘게 쓰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그 다음 큰아버지가 계시면 당연히 큰아버지의 부인 큰어머니가 계시겠죠. 그러면 친척을 부를 때 큰아버지, 큰어머니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근데 큰아버지는 누구예요? 알고 있나요? 큰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형이세요. 아버지의 형. 아버지의 형님이시죠. 아버지의 형. 그래서 다시 화살표를 따라가면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나왔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큰아버지의 동생이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세요. 아버지, 어머니 이 두 분을 합쳐서 부모님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아버지를 아빠라고도 부르죠. 어린이들이 아빠. 어머니는 뭐라고 불러요? 엄마. 아빠, 엄마 두 분 합쳐서 뭐라고 할까요? 부모. 부모 아니면 부모님 이렇게 불러야죠. 부모님. 아버지, 아빠, 어머니, 엄마, 부모님. 선생님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엄마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겠죠? 그러나 여러분도 어른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것이 예의에 맞는 호칭입니다. 부르는 말을 호칭이라고도 해요. 약간 어려운 말이지만 알고 있으면 좋아요. 호칭. 호칭. 부르는 말. 호칭. 그래서 아버지 어디 가요? 어머니 어디 가요? 온 가족이 어디 여행을 떠나나 봐요. 아, 이제 보니까 너무 가난해서 큰아버지는 부자 같아요. 그러니까 흥부와 놀부
이야기처럼 도와달라고 큰아버지 큰어머니 집에 갔는데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싫어하세요. 이 가난한 동생 집을. 그래서 쫓아내는 것 같아요. 큰어머니가. 마음씨가 나쁜 큰어머니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그림은 이제 이 흥부와 놀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하는 거고, 돌아가시기 직전으로 많이 편찮으신 거고, 큰아버지는 부자고, 큰어머니도 부부니까 당연히 부자고, 그런데 흥분에 가난한 식구들이 큰아버지 집에 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당장 나가 요것들아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아버지 큰어머니 집에 가서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너희들 가난한 것들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 식량이 없어지니까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오늘 배우는 친척은 할아버지 여기 할머니가 안 계신 거 보니까 뭐 할머니는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아무튼 여기 그림에는 할아버지만 있지만 할아버지의 부인은 할머니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큰어머니. 여기 부잣집이에요. 집이. 할아버지, 큰아버지, 큰어머니. 그런데 이 흥분의 가난한 집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부자인 형에게 우리 아버지의 형이 큰아버지잖아요. 그래서 큰아버지 집에 가서 맛있는 걸 아니면 밥을 좀 얻어먹고 거기에서 살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큰아버지 큰어머니는 싫어요. 가난한 동생네 식구들이 싫어서 화를 내요. 나가거라. 그 다음에 큰어머니 도와주세요 하는데 큰어머니는 이 밥주걱으로 쫓아내요. 이 흥부에 뺨을 밥주걱으로 때리니까 흥부는 그 뺨에 붙어있는 밥알을 떼서 먹고 그런 것을 선생님이 예전에 읽은 적이 있어요. 아마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는 흥부의 아이들이 있죠. 예. 친척 부르는 말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할아버지, 큰아버지, 큰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 친척을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입니다. 표를 만들었어요. 친척. 할아버지, 할머니. 아까 배운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결혼을 해서 큰아버지와 아버지를 낳았어요. 큰아버지와 아버지를 낳았어요.
큰아버지가 형님, 아버지는 동생. 자, 다시 물어보겠어요. 큰아버지와 아버지는 누가 낳았나요? 여기를 잘 보세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렇게 큰형, 형 낳고 동생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큰아버지는 큰어머니와 결혼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어머니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큰아버지는 큰어머니와 결혼을 하시고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 여기도 결혼을 하셨죠? 물론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하셨으니까 아이를 낳았겠죠. 큰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를 낳으셨어요. 그 다음에 나 몇 번째예요? 첫 번째. 동생, 여동생, 여동생. 아니에요. 예전에는 남자 어린이도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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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동생, 아기가 또 태어났네요. 모두 몇 명이에요?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7남매예요. 7남매. 7남매는 7명의 남자와 여자 형제를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일곱 명 남녀 형제 자매. 형제는 남자끼리고 자매는 여자끼리인데 다 합쳐서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몇 명 낳았어요? 2명 낳았어요. 큰아버지와 아버지. 큰아버지와 아버지. 큰아버지는 큰어머니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을 하였어요. 아이는 내가 첫째이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7남매예요. 7남매. 7남매를 낳았는데 7남매는 7명이고 남자, 여자, 형제, 자매를 합쳐서 남매라고 그래요. 남매. 남녀, 형제, 자매를 합쳐서 남매. 7남매. 7명이에요. 자,
오늘 배운 친족을 어떻게 부르나, 친척을 부르는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친척. 친척은 친가와 외척, 친가, 외척, 친가와 외갓집을 합쳐서 친척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큰아버지, 큰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다가 어렵거나 질문을 하고 싶으면 지금은 질문을 할 수 없지만 이 수업이 끝나면 카톡에다가 질문을 해도 되고 선생님 전화번호를 다 알잖아요. 선생님께 전화를 하면 친절하게 더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더 자세하게 친척을 가리키는 말을 써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는 이쪽은 뭐예요? 친가. 이쪽은 친가예요. 이쪽은 외가예요. 자, 이렇게 나눠 볼까요? 나. 여기는 이쪽은 친가. 여기는 외가. 친가는 누구 쪽이에요? 아버지 쪽. 여기는 어머니 쪽. 아버지 쪽 가족이에요. 아버지 쪽. 여기는 어머니 쪽. 여기 나와 있죠?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의 어머니. 외가는 어머니의 아버지가 외할아버지예요. 어머니의 어머니는 외할머니겠죠? 외할머니. 그 다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버지를 낳으시고 큰아버지도 낳으시고 작은아버지도 낳으시고 고모도 낳으시고 삼촌도 낳으셨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형은 큰아버지, 아버지의 남동생은 작은아버지. 이것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고모는 아버지의 누나도 고모고 여동생도 고모예요. 그 다음에 삼촌은 아버지의 동생일 수도 있고 형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아버지의 동생이겠죠. 결혼하지 않았으면 삼촌이라고 불러요. 삼촌. 결혼했으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어떤 경우는 아버지의 형인데도 결혼이 늦어져서
아직 결혼을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큰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돼요. 삼촌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 다음 큰아버지가 결혼을 했으면 누굴까요? 큰어머니. 작은아버지가 결혼한 부인은 작은어머니. 고모가 결혼한 남자는 고모부. 그 다음에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낳은 아이들은 사촌이라고 불러요. 사촌. 사촌. 고모가 낳은 아이는 고종사촌이에요. 고종사촌. 고종사촌. 사촌, 고종사촌.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낳았어요. 그러면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가 낳은 아이는 사촌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사촌 형제. 여기는 사촌. 여기는 고종사촌. 고종이란 말이 들어가요. 고모가 낳았으면 고종사촌.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가 낳았으면 사촌. 여러분들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을 다 지금 알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엄마 아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의 자녀들. 그러면 사촌 이름이 누군가. 또 고모가 낳은 고종사촌의 이름은 누구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외가를 살펴보겠어요. 외가를 살펴보면 당연히 누구의 가족이겠어요? 어머니의 가족이겠죠? 어머니의 가족인데 어머니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남자 형제는 외삼촌, 어머니의 오빠도 외삼촌, 남동생도 외삼촌, 외삼촌이라고 불러요. 삼촌하고 다르죠? 그냥 삼촌은 아버지의 결혼하지 않는 형제고 외삼촌은 어머니의 오빠나 남동생. 그 다음 이모는 어머니의 언니나 여동생. 엄마의 언니도 이모, 동생도 이모. 그 다음 외삼촌하고 결혼을 한 부인은 외숙모.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때는 외숙모님, 고모부님, 큰어머님, 작은어머님. 그 다음 이모가 결혼을 했으면 이모부, 이모부님, 이모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외사촌은 외삼촌의 자녀. 이종사촌은 이 글자를 보면
이렇게 기억하기가 쉽죠. 이종이니까 이모. 이모가 낳은 자녀는 이종사촌. 이래요. 언뜻 보면 표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렇게 자세히 한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선생님이 강의한 것을 다시 한번 카톡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면 아마 몇 번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매화초등학교 한국어반 어린이들은 너무너무 똑똑해요. 선생님이 처음에 여러분을 만나서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이야기도 잘 듣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도 머릿속에 잘 간직하고 또 그 다음날 물어보면 기억을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매화초등학교 한국어반 어린이들을 아주 많이 사랑한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선생님하고 안녕하고 헤어지면 다시 기억하기가 어렵겠지만 여기 카톡에서 이거 유튜브의 영상이에요. 선생님이 유튜브에 이 강의를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아무 때나 볼 수 있어요. 휴대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겠어. 이해가 어려워. 그러면 또 한번 클릭해서 또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여러 번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죠.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낳아줬어요. 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 분이 결혼하셔서 사랑하셔서 나를 낳아줬어요. 아버지의 가족을 친가라고 불러요. 어머니의 가족을 외가라고 불러요. 근데 외가를 외척이라고도 했어요. 예전에. 외척. 그래서 이 친자하고 이 척자를 붙여서 친척이라고 해요. 친척. 친가, 외척 이 말이겠죠. 친척. 아버지의 가족, 친가와 어머니의 가족, 외가를 합쳐서 친척이라고 부른답니다. 친척은 친가, 외척. 친가, 외척. 자, 친척. 그래서 친가는 아버지의 가족, 외가는 어머니의 가족, 외가를 외척이라고도 불러요.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아버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낳아주셨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낳아주셨어요. 어머니는 누가 낳아주셨어요? 당연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낳아주셨어요. 그 다음 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기 보니까 5명을 낳으신 것 같아요. 아버지도 낳고 큰아버지도 낳으시고 작은아버지도 낳으시고 고모도 낳으시고 삼촌도 낳으시고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지금 여기에 보면 3명을 낳았어요. 어머니도 낳으시고 외삼촌 낳으시고 이모 낳으셨어요. 그런데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가 결혼을 하셨어요. 큰아버지가 결혼하면 큰어머니, 작은아버지가 결혼하시면 작은어머니가 생기겠죠. 고모하고 결혼하신 고모부님도 계세요. 고모부. 외삼촌과 결혼한 외숙모 계시고 이모하고 결혼하신 이모부가 계세요. 그런데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사촌 형제 이렇게 해도 돼요. 고모부가 아이를 낳았으면 고종사촌 외삼촌이 외숙모하고 결혼해서 낳으면 외사촌. 그 다음에 이모부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종사촌. 그래서 나는 사촌도 있고 고종사촌도 있고 외사촌도 있고 이종사촌도 있어요. 그러면 나의 오빠, 나의 언니, 나의 여동생은 아까 배운 대로 남매라고 그래요. 나는 남매가 있겠죠. 더 가까운 사촌이나 외사촌이나 이종사촌이나 고종사촌보다 더 어려운, 더 가까운 남매가 있어요. 남매. 그래서 친가는 친척은 다시 한번 친가 아버지 가족 친가 더하기 외가. 그런데 외가를 외척이라고도 했어요. 예전에는 외척이라고도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외가라고 많이 불러요. 그렇지만 외척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친척은 친가에 친자하고 외가에 외척할 때 외척, 척. 그래서 친척 이렇게 친척이 된 거예요. 친가와 외가를 합쳐서 부르는 말. 친척.
친척. 그럼 우리 문제를 풀어볼까요? 소영이부터 한번 답을 얘기해 보세요.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누구실까요?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버지겠죠?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버지. 잘했어요. 그 다음 앉아있는 순서대로 수정이가 이야기해 보세요. 자, 큰아버지는 누구예요? 네, 큰아버지는 아버지의 형이겠죠? 잘했습니다. 그 다음 혜원이 얘기해 볼까요? 혜원이는 이모가 있나요? 이모는 누구예요? 아까 배웠죠? 어머니의 언니와 여동생. 혜원이도 잘했어요. 그 다음 진우가 이번에 답해보세요. 외사촌이 누구일까요? 외삼촌의 자녀. 외삼촌의 자녀. 그러면 이번에는 규범이가 고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고모? 고모가 누군가? 고모. 고모. 고모는 아버지의 누나, 여동생이에요. 규범이도 잘했습니다. 친척을 부르는 말로 4줄 빙고를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지금 준비할 수 있으면 빨리 공책을 꺼내서 한번 빙고를 써보세요. 선생님하고 똑같이 쓰지 말고 어떻게 쓰냐면 선생님하고 똑같이 쓰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한번 써보겠어요. 여러분 빙고 많이 해봤죠?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불러주겠어요. 삼촌, 또 고모, 그 다음에 외숙모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종사촌, 이종사촌은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작은아버지 해볼까요? 작은 아버지 없죠? 아버지. 그 다음에 무슨 글자 한번 해볼까요? 이모
했고, 이종 했고, 삼촌 했고, 고모도 했고, 작은 아버지도 했고, 작은 어머니 해볼까요? 어가 없는 것 같아요. 뭐가 글씨가 어려우니까 뭐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하고 똑같이 쓰지 말고 예전에 계속 주마다 해봤잖아요. 빙고 게임.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불러주겠어요. 그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친척을 부르는 말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다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을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